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4장 가정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가정법 현재, 미래, 과거, 과완료, 그리고 혼합가정법, 종합실전 문제 이까지가 파트 5고 그 다음 파트 6, 7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 파트 5 위주로 강의를 하고 강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1, 2차시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법 이랄 때 가정법이 도대체 뭐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거나 상상할 때 사용하는 문법 구조. 그리고 영어에서 주로 이제 if 조건절, 그 다음에 주절 형태로 이제 보통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법에는 크게 가정법 미래, 과거, 과완료 세 가지로 이제 주로 우리가 나누고 특정한 주장이나 요구, 명령, 제안, 권고, 요청 등을 표현할 때는 가정법 현재라는 아주 특수한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가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정확히 좀 잘 알아놔야 됩니다. 좀 전에 했듯이 특정한 주장, 요구, 명령, 제안, 권고, 요청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 구조고 주로 현재 또는 미래의 특정 행동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 사용한다. 그럼 이론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법 현재의 그 구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요것만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동사로 insist 주장하다, demand require 요구하다, command order 명령하다, propose suggest 제안하다, recommend 권고하다 이런 유형의 동사가 오고 that절이 오면은 that절 안에 주어 다음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should는 생략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남는 거는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남아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동사 말고 명사화된 표현 insistance라든지 suggestion, recommendation, decision 이런 명사형이 오고 that절이 와도 that 안에 똑같이 주어 다음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should는 생략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이성적 판단 요 말고도 여러분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도 있긴 합니다. 근데 주로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들이 이제 주로 언급이 되니까 이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필수적인, 필요한, 중요한 이런 유형의 형용사 이성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면 이것도 대단에 주어 다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조에서 구조를 우리가 보통 가정법 현재 구조라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매니저는 insist 주장한다 that 왔고 모임이 정시에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통 우리가 동사나 명사 이런 표현들이 올 때는 주장, 용어, 명령, 제안이 올 때는 뭐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번역을 보통 해주면 됩니다. 그 should가 생략되고 나면 이제 start라는 동사 원형인데 미팅이 단수인데 왜 s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조동사 should가 빠져있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start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명령한다라는 order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대도 왔고 새로운 정책이고 implement가 여러분 시행하답니다. 즉시 시행하다인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장할 때 1, 2, 4, 5형식 단어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그 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3형식이라고 생각해라. 목적을 그렇지 않은 3형식 단어라고 생각해라는 거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도 implement가 무엇을 시행하다 언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행하다 같으면 당연히 3형식 단어다는 거야. 근데 implement 뒤에 이거는 부사잖아요. 목적어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시행하다가 아니고 수동태인 시행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조동사 should가 왔으니까 should be implemented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should가 생략되고 나면 뭐만 남아요? be라는 동사 원형이 남아있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또 수동태 구조고 should가 생략되기 때문에 be라는 동사 원형이 남아있다는 거. 새로운 정책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the suggestion이라는 명사 제안이 와도 똑같아요. 대단해. 회의가 리스케줄 재조정하다. 모르면 삼형식. 근데 요 뒤에 명사 목적 없다. 수동태. should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be rescheduled 이런 수동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회의가 다시 그게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또 be라는 동사원형이 남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mportant과 vital은 이제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네요.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이, 것은 이런 식으로 번역해 주면 돼요. 자, 모든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당연히 should 뒤에 be 동사원형이 왔습니다. be present. 그 다음 소프트웨어가 security issue 보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문제를 막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는 지가 업데이트하는 게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업데이트하다. 무조건 삼형식. 뒤에 명사 목적 없네. 수동태. be updated. 그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이 중요하다. should 생략. 그래서 be라는 동사 원형이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 시험도 여기 이제 be implemented나 뭐 be rescheduled, be present, be updated 요 자리에 이제 밑줄 꺼놓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여기 있는 요 가정법 현재 구조 요거를 정확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보는 순간 suggested라는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이라는 어휘 suggested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대단에 the patient 주어고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should가 생략되고 나면 동사원형. 그럼 답은 D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는 제안했다. patient 환자가 do more exercise 더 많은 운동을 해야 한다고. 그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should가 생략되고 do 동사원형만 남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또 recommended 권고하다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그럼 대단에 주어 the new policy가 왔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그 다음에 지금 단어를 한번 봐요. review. 모르는 단어 놓으면 몇 형식? 삼형식. 무엇을 검토하던데 블랭크 뒤에 by가 왔다는 말은 부사구예요. 그럼 목적 없다. 목적 없다는 말은 수동태.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정책은 검토되는 거잖아요. 그 should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should be reviewed. 그래서 be reviewed가 답이다는 거야. 그러면 위원회는 새로운 정책이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crucial. 이성적 판단이 형용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every patient, participant, 주어, 그다음 동사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근데 뒤에 safety procedure 자면 안전 절차. 안전 절차라는 명사 목적어가 보입니다. 그러면 능동태. 그죠? 그러니까 모든 참가자가 그 활동을 스타팅 하기 전에 안전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should 생략, understand라는 동사 원형이 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if 조건절에서의 직설법 사용 말이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f 조건절을 사용하여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표현할 때 직설법을 쓴다. 가정법 말고 직설법을 사용한다. 형태는 if 조건절에는 현재 시제, 주절은 미래, will shall 동사원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어렵지요. 요거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시제편에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 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때 요 조건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if나 unless 이 조건절에 현재 시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의 부사절도 똑같고.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괜히 복잡해 보지 말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 사용하더라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봐요. 자, 이 컴마 딱 왔으면 블랭크. 요 뒤에가 이제 여러분 주절, 앞에 컴마 앞, 예, 부사절입니다. 근데 after는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녀가 인턴십을 마친 후 그녀는 풀타임 포지션, 정규직에 지원할 거다. 정규직에 지원하는 게 미래지요. 그러면 인턴십을 마치는 것도 원래는 미래였다는 겁니다. will complete. 근데 시간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 쓰기 때문에
complete 현재를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또 위앞에 딱 끊으면 여기 주절 앞에 게 시간 나타내는 부사절. 일단 계약서가 is signed 서명이 되면 우리는 즉시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다. 앞으로 할 거라는 미래지요. 그럼 이것도 원래는 미래가 돼야 되는데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is가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조건의 부사절도 한번 봅시다. 자, 컴마 앞. 그죠? 그러면 그들이 보너스를 받게 될 거다라는 미래. 이게 주절입니다. 그렇게 앞에 컴마 앞자리는 그런 부사절. 그 if가 붙었으니까 조건의 부사절. 미래 대신에 현재가 대신한다. 예. 팀이 그 프로젝트를 ahead of schedule 가면 일정보다 빨리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완료하면 앞으로 할 거지요. 원래는 will complete다 이 말이에요. 그래 현재가 대신한다. 완료하면 그들은 보너스를 받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the project will be delayed. 그 프로젝트가 지연될 거다라는 주절, 컴마 앞 부사절. if not, unless if not. 어쨌든 조건의 부사절. 만약 당신이 5-10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미래겠죠. 그 프로젝트가 지연될 거다. 현재가 미래 대신. 그래서 submit 썼다 이 말입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 시에 쓴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도 한번 봐봐요. 위 앞에 딱 껐습니다. 컴마 앞 부사절. 그럼 if면 조건의 부사절. 뒤에 주절이 will meet. 미래네요. 그러면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 대신한다. 현재 is completed. A가 답입니다. 그럼 만약 프로젝트가 제때 완료가 된다면 우리는 데드라인 마감 시간을 맞출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푸시면 되고 2번도 자, 위 앞에 딱 꺾이면 요 뒤에가 주절 미래입니다. 그럼 앞에는 if니까 조건의 부사절. 미래 대신 현재 시작. 현재 대신. 자, 그런데 submit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submit가 모르면 삼행시 하면 돼요. 무엇을 제출하다. 근데 여기에 블랭크 뒤에 by가 왔다는 말은 명사 목적 없다. 그럼 수동태란 뜻이에요. 수동태고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써야 되니까 are submitted. B가 답입니다. 만약에 서류가 aren't submitted 제출되지 않으면 by the time the meeting starts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논의를 reschedule 논의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할 거다. 앞으로 이 말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답이 B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위 앞에 딱 끊으면 위야가 쉽게 말하면 주절, 컴마 앞 부사절인데 as soonas는 뭐야?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고서가 준비되는 대로 준비되면 되자마자 우리는 뭐 할 거다? 이 보고서를 고객에게 보낼 거다. 준비되는 게 앞으로 미래죠. 미래 대신 현재. 그럼 주절은 당연히 미래 보낼 거다. C가 맞습니다. 근데 설명해 보면은 조건의 부사절로 되어 있죠. 이게 조건이 아니고 시간의 부사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as soon as는 조건이 아니고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가정법 미래인데 요즘 가정법 미래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고 두 가지가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하고 실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순산 가정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첫째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나타낼 때는 if 주어 다음에 should를 쓴다는 거예요. should 동사원형. 주절은 어쨌든 미래 개념이기 때문에 will, can, may 동사원형 구조를 쓴다는 거. 이게 가정법 미래 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화 될 때 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뭐 포멀한 구성 같으면 쉬운데 요즘은 도치 구조를 많이 쓴다는 거야. 이때 should가 if 대신 앞으로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should 주어 뒤에는 뭐만 남아요? 동사 원형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그대로고. 이런 유형 도치 구조의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만약 날씨가 should 플러스 동사원이에요. 더 나빠진다면 가능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will postpone 우리는 야외 활동을 연기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should가 if 대신 이렇게 should가 나옵니다. 그러면 the weather 뒤에는 was이라는 동사 원형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the weather가 단수면 s 붙여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should가 여기 있다가 앞으로 도치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시험 문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제안이 should be approved.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approve가 무엇을 승인하다. 모르면 삼형식이죠. 근데 뒤에 명사 목적이 없다는 말은 수동태다. 승인하다가 아니고 승인되다라는 뜻이에요. by the board. 이사회. 만약 그 제안서가 이사회에 의해 승인이 혹시라도 된다면 수동이기 때문에 should be approved 합니다. 승인이 된다면 we can proceed.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should가 앞으로 나오면 자 이때는 조심하세요. should 뒤에 원래는 be approved 아닙니까? should가 앞으로 나오면 the proposal 뒤에는 이렇게 be 동사 원형 구조가 남아있다는 거야. be approved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if 조건절이 왔고 자 should 동사 원형이 왔다. if 조건절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미래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경우에서는 가지법 미래 구조구나. 그럼 주절은 당연히 뭐가 온다? 예, will, can, may. will, can, may 동사 원형 구조다. 그래서 답은 여기 있네요. 근데 C는 왜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revise 뜻이 뭐예요? revise. 수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르면 삼형식이랬죠. 근데 뒤에 우리의 투자 전략이라는 명사 목적어가 존재하잖아요. 목적어이기 때문에 수동 구조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시죠? 만약에 뒤에 명사 목적 없으면 C가 답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Market conditions. 시장 상황이 should change. 혹시라도 변한다면 우리는 우리 투자 전략을 우리가 수정할 거다. 바꿀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거. 자, 이런 구조가 나온다 있죠.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앞으로 should가 앞에 도치되어 있고 뒤에 be delayed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뭐든 if 그 다음 should if 또 shipment 그 다음에 should be delayed 구조였겠죠. 거기서 should가 이제 if 대신 앞으로 도치되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shipment는 배송, 선적, 화물 다 됩니다. 만약 배송이 should be delayed 말이겠죠. 지연 혹은 지체된다면 가지법 미래겠죠. The production schedule 생산 일정이 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affect가 영향을 끼치다라는 모르면 삼형식이랬죠. 근데 뒤에 명사 목적이 없잖아요. 그럼 수동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 일정이 영향을 끼치다가요. 영향을 받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will, can, may 동사원이에요. 근데 수동이니까 will be affected. 그래 답이 A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수동이고 이것도 봐요. 딜레이가 무엇을 지연시키다는 타동사인데 명사 목적이 없잖아요. 그게 수동태 be delayed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능동 수동 구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에는 보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와 있네요. 그럼 과정법 미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 그럼 당연히 앞에 뭐예요? if 조건절에 빠졌네. 그래 C가 답입니다. 만약 어떤 지연 현상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we will have 우리는 그 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비례 두 번째 경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는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어쨌든 희박한 순상 가정 나타낼 때 구조인데 이때는 if 주어 안에 이 were to입니다. were이 아니고 were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그리고 뒤에는 오히려 would, should, could, might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도 이제 조심할 거는 도치됐을 때 were to 동사 원형인데 were to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were만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were 주어 뒤에 거는 to 동사 원형이 남는다는 거. 뒤에 거는 똑같고. 이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그녀가 그 job에 그 직장에 지원한다면 were to apply. 그 다음에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
그녀가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근데 희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월이 앞으로 놓으면, 자, 월이 놓았다, she 다음에 to apply 돼 있다는 거야. 요런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딱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팀이 챔피언십, 그 챔피언십에 혹시라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우승한다면 would be 동사원형. 그는 역사적인 업적이 될 거다. 여기서도 월이 앞으로 또 지내면 더 팀 다음에 뭐 to win이 남아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주어와 있고 were to 동사원형이 와 있습니다. were to 동사원형 같으면 예, 가능성이 그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순수한 가정. 뒤에는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조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그럼 당연히 예, 가정법 미래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순수한 가정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럼 만약에 CEO가 the budget increase, 예산 증액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승인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엄청나게 expand, 확장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 주어 갖고 뒤에 to crash가 딱 남았다. 야, 요 구조다 이 말이에요. 요 구조에서 그럼 앞으로 뭐 월이 도치되어 나는 구조. 그리고 뒤에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행 왔네. 그러면 가정법 미래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순수한 가정을 나타내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이 도치되어 나왔기 때문에 B가 답입니다.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예요? If the market, 여기 있네. were to crash 말이에요. 만약 시장이 붕괴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would face, 직면하다, 엄청난 손실에 직면할 거다. 이 말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다 라는 구조가 되겠죠. 답은 B가 됩니다. 요거 이제 반대 구조로 이제 월이 앞으로 보입니다. if 대신 월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뒤에 to 하고 동사 원행 구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제를 보니까 could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행.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순수한 가정을 나타내구나. 그래서 to discover 이 말입니다. 이것도 원래 문장은 뭘까요? 그러면 if they, 월이 이 자리에 있고 were to discover a more efficient method 이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그들이 혹시라도 더 나은, 더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to discover, 발견한다면 생산 비용이 could decrease significantly, 엄청 많이 감소할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치된 월을 묻는 경우도 있고 월이 도치되고 뒤에 to 동사원형이 남는 구조를 묻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문제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를 한번 볼까요?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가정법 과거와 요 다음 배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순수 가정법이라 보면 돼요. 그럼 가정법 과거는 뭐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현재 사실의 반대. 그게 가정법 과거다 이 말입니다. 그 가정법 과거도 이 구조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if 주어 다음에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 그 다음 비동사는 인칭에 관계없이 뭘 써준다? 예, were를 써준다. 뒤에 그 다음 주절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여기서도 도치가 되겠지요. were이라는 비동사가 앞으로 도치되어 놓으면 were, 주어 이렇게 도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고 뒤에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f 조건지를 쓰는 게 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그래 if 조건지를 없애는 구조가 등장합니다. 그게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의 도치. 이때 were이 if 대신 앞으로 놓는 거. were it not for. 이거 전체 다 귀찮다. 필요 없는 거 다 빼빼고 if not for만 나누는 경우. 가정법 과거니까 만약 뭐가 없다면 이렇게 번역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떤 구조인가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the presentation 다음에 단순대도 바로 were이죠. 그럼 가정법 과거. 조사 과거 플러스 동사원형. 그게 가정법 과거부터는 앞 뒤만 보면 돼요. 만약 이 자리에 밑줄 꺼놨으면 뒤를 보면 되고 뒤에 밑줄 꺼놨으면 앞에를 보고 그 두 개를 균형을 맞춰주면은 얘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만약 발표가 준비가 된다면 우리는 회의를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were이 if 대신 도치되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왜 ready라는
형용사 보호만 남아있다는 거야. 이 자리에 만약 were 자리에 밑줄 쫙 그어놨을 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뒤에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원이 가제법 과거구나. 근데 if 조건적 if가 요 자리만 if 해버리면 과거 동사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도치되겠구나.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updated software, 그렇게 최신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이라는 without이라는 전치사로 이제 대치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팀은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그러면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가제법 과거구나. 그렇게 without 이하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은 프로젝트 데드라인, 프로젝트 마감일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without 대신 또 뭐를 쓸 수 있다. but for를 써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without이나 but for를 이제 이렇게 if 조건절로 나타낼 때 그러면 과제법 과거, 지금은 과제법 과거인데 요 밑에 보면 또 과제법 과거 완료도 있거든요. 똑같이 without but for고 뒤에 if 조건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without이나 but for 가지고 과제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한다? without이나 but for 나오면 뒤에 걸 봐야 됩니다.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그러면 가제법 과거구나. 그래서 if it were not for로 고치주는 거예요. 가제법 과거이기 때문에 were이라는 비동사, 여기 있죠. were이 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자 요번에서 말했듯이 if 쓰는 게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were이 if 대신 앞으로 이렇게 도치돼 놓습니다. 그냥 were it not fo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귀찮다. 그래서 간단하게 if not for만 쓰는 경우 있습니다. if 하고요, not for.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내용 이거를 정확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제법 과거. 그러면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if 조건절에 빈칸을 꺼놨습니다. 그럼 주제를 보면 돼요.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원이에요. 가제법 과거구나. 비동사는 인칭에 관계없이 무조건 were를 쓰더라. 그래 답은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날씨가 warmer, 더 따뜻하다면 우리는 day, 하루를 outside, 야외에서 보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까 요게 요 문제예요. were the presentation 다음에 ready라는 형용사 보호가 남아있는 구조. 자, 봐요. proposal 나오고 simpler, 더 단순한이라는 뭐 형용사만 하나 달랑 남아있잖아요. 근데 주제를 보니까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다. 그러면 가제법 과거구나. 근데 이 자리에 if를 넣어버리면은 if 주어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과거 동사가 와야 되는데 과거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 동사가 if 대신 앞으로 도치돼 나왔구나. 가제법 과거는 인칭에 관계없이 무조건 were를 쓰더라. 그래 답이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문장은 뭐다? if the proposal were simpler 이 말입니다. 만약 그 제안서가 더 간단하다면 more stakeholders,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would likely approve it, 이것을 승인할지도 모른다.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 여러분 가제법 과거 완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완료는 그러면 뭐다? 가제법 과거와 현재 반대 사실이면 가제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가제법 과거 완료 구조도 한번 봅시다.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if 조건절에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주제는 would, should, could, might 조동사 과거 뒤에 have 플러스 pp. 요 자리에 동사 원형 오면 가제법 과거죠.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have 플러스 pp. 자, 요때도 조심하세요. 이때 had가 if 대신 앞으로 도치되어 놓습니다. 그럼 had 주어 뒤에는 뭐만? 과거 분사만 남아있다라는 거. 뒤에 주제는 똑같고. 그러니까 요것도 전반 위에 가제법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without but for 대신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had not been, had been 과거 완료다는 거예요. if it had not been for. 여기서도 had가 if 대신 도치, had it not been for. 다 줄이면 if not for. 그 if not for만 써놓으면 가제법 과거도 if not for입니다. 맞죠? if not for. 그 if not for만 가지고는 가제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뭘 또 주제를 봐야 됩니다. if not for가 가제법 과거, 과거 완료에 다 사용된다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용 한번 볼까요? 가지법가 완료니까 had 플러스 pp 왔습니다. 프로젝트가 on time 정각에 완료됐더라면 might 전사 과거 have 플러스 pp. 우리는 그 계약서를 secured 따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had가 if 대신 도치, 뒤에는 been만 남아있다라는 거 조심. 자, without buff만 남아있을 때는 가지법가 언제가 완료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뒤에 걸 봐야 돼요. would, might have pp 가지법가 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투자가 없었다면 그 회사는 bankruptcy가 여러분 파산 아닙니까? 파산을 face 겪는다,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가지법가 완료니까 if it had not been for가 왔고, 이때 또 had가 if 대신 도치, had it not been for 다 생략하고 if not for 가지법과처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문제 풀이 한번 볼까요? 자, if 조건절에 비었네요. 그럼 주제를 봐야 됩니다. would 조동사 과거 have 플러스 pp. 그럼 가지법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 자, 조심할 거는 이 두 가지가 다 되죠. 근데 조심할 거는 여러분 일정 동사의 뭡니까? 문장 유형과 동사의 종류할 때 했습니다. 이 arrive 왕래발자 동사 몇 형식? 1형식도 안 합니다. 1형식은 수동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had been arrived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존재 안 합니다. 그 답은 C. 만약 패키지. 만약 그 패키지가 on time 정각에 had arrived 도착했더라면 그 고객은 아마도 would not have complained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정각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불평했다 이런 뜻이겠네. 그죠? 그 다음 이제는 if 조건절에 had arrived가 존재합니다. 가지법과 완료. 주제는 뭐라는 거 묻지요. 그럼 당연히 주제는 조동사 과거 그 다음 have 플러스 pp. 그러면 조심할 거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could have pp는 능동이고 could have been, 요 bean이 되어버리면 수동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proceed라는 단어 이 성질을 봐야 되는데 proceed가 무엇을 진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진행하다는데 이 proceed가 뭐다? 예. 자동사 1형식 단어라는 거야. 1형식. 그게 1형식 단어이기 때문에 이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B입니다. 그 다음에 이 shipment는 여러분 배송, 선적, 화물 다 됩니다. 만약에 배송 혹은 화물이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그 행사가 as planned, 계획된 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의미상 B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까지 여러분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